어저께 세월호 기억식에 우리 그 민주진영에 있는 후보들만 전부 다 참여를 했다. 저쪽으로 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다 안 왔다고 합니다. 후보들이 다 안 왔어. 여기서 내 표 건질 게 없어라고 생각했을까요? 권영세만 왔대. 네. 네. 국민의힘 대선 주자 전원이 불참했고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만 참석을 했지만 별도의 추모 메시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안 하고 뭐 했을까요? 안 하고 뭐 했냐고요? 일단 한덕수는 어제 굉장히 바빴어요. 한덕수는 일단 15일 날 광주 갔잖아요. 16일 날은 울산으로 또 내려갑니다. HD 현대중공업을 방문을 했어요. 뭐 조선업체 방문한다는 얘기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때도 국회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지. 국회는 안 대정부 가고 기간에 여길 간 참석하지 거죠. 않고. 세월호 예. 기억식도 안 가고 여기 간 거야. 그렇죠. 대권 행보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시가동 지원 식당도 방문하면서 민생 행보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새끼들은 다 삿대질하는 사진을 이렇게 좋아할까요? 왠지 아세요? 박정희가 박정희 동상 이러고 있잖아. 그 김문수가 또 따라하더라고. 내가 지시하면 니들은 내가 지시하는 곳을 쳐다보면서 따른다예요. 아니 김건희가 그 김건희가 마포대교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이게 권위주의적인 굉장히 어떤 그냥 이게 건가?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저거 봐, 야, 저거 치우고, 저거 치우고. 사실 이게 권위적이지 않은 사람은 이쪽이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눈으로 얘기하거나 이렇게 몸을 움직이잖아요. 근데 권위적인 사람은 특징이 몸의 움직임 특징 자체가 자기 몸을 움직이지 않아요. 야, 저거 치워. 저것도 치우고 저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류의 포즈나 이런 류의 사진들밖에 찍을 줄 모를 만큼 이 사람들은 커뮤니티에 대한 공감에 대한 능력이 전혀 부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는 그렇죠. 거지. 그거 하나하나가 이미지를 만든다라는 그런 고급 퀄리티 있는 고급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하수여가지고 고급 기술을 모르는 거예요. 메이킹의 기술을 모른다라는 거죠. 김문수 하는 짓이 이거예요. 지 페이스북에 이런 걸 띄워놓는다니까? 그리고 저는 자랑스러운 거죠. 야, 그러니까 공유 닮은 내가 박정희 포즈하고 있어. 니들 이 사진 보관하고 싶지? 가슴속에 간직하고 싶지? 그러니까 얘들은 고급 기술을 모른다고요. 하수들이어서 되게 수준 떨어지게 이런 걸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지지율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왜? 거예요. 이 찍들은 하수기 때문에 고급 기술을 구사하는 의미를 이해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진보들은 너무 퀄리티가 높아요. 이미 너무 고급져가지고 진보들은 이걸 딱 보면 저게 하수지, 저게 미친 짓이지, 뭐하는 짓거리야 21세기에? 우습다. 북한도 아니고 이거잖아요. 아니면 트럼프처럼 총을 한 대 맞아 그냥. 트럼프는 비껴갔으니까 비껴간 건 안 되고. 제대로 맞으라고? 에이 나쁜 사람. 설 맞아야 그나마 좀 살아나서 어째 포즈를 취하지.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끼리끼리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들의 수준이 높지 않은데 하이 퀄리티로 다가가면 그들은 절대 이해 못할 거고 그들의 수준에 눈높이에 맞출 수밖에 없고 근데 다행히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거나 야 내가 이렇게까지 수준을 떨어뜨려야 돼 라는 자괴감은 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이미 과거 역사에 사라진 사람들이잖아. 박정희 추종자가 지금 얼마나 남아있겠어. 박정희 피해자가 더 많이 남아있지. 많습니다.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추종자, 박근혜에 대한 추종자 이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그 얼마 안 되는 그 부스러기들을 찾아보겠다고 저런 데 가갖고 지지선을 막 하고 다니다 보니까 지네들끼리 막 동선이랑 주장이 꼬이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한덕수가 대권놀이 하러 갔는데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울산 시민단체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마라 무능한 한덕수 내란 공범 한덕수의 뜻밖의 여전 울산 방문 규탄한다 한덕수 울산에서 당장 떠나라고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근데 웃긴 게 이 한덕수 울산 방문 자체가 원래 일정에는 없었던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대권놀이 하려고 이거 가는 거예요. 개혁식도 안 가고 국회도 안 출마나 가고. 해놓고 이지랄을 하지. 지금 뭐 중도층에서 저는 30% 나왔다고 이미 조작된 저거는 우리가 예언해서 나올 줄 알았지만 중요한 건 진짜로
바깥에 나가고 무소속으로 내가 출마한다고 했을 때 국진당에서 어찌됐거나 치고 나온 후보, 제 생각엔 김문수, 뭐 홍준표, 한동훈 셋 중에 하나겠지만 이 셋 중에 하나하고 해갖고 객관적으로 한덕수가 지지율이 더 나온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가 있냐는 거야, 지금. 왜냐면 안에 있는 애들로는 안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데, 안에 있는 애들 거 말고, 내 거가 이만큼 있다 그래야, 안에 있는 애들 거하고 우리 합치자라고 하는 거지. 근데 스스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까먹는 짓을 하고 다녀갖고 뭐가 되겠냐는 거야. 그건 우리나 봤을 때 까먹는 짓이지. 쟤네들은- 쟤들 수준에서는 저건 까먹는 짓이 아니고 저렇게 해왔어요, 수십 년을. 그러니까 이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거야. 옛날에 반기문이가 쫓아다니면서. 왜냐하면 자기네 지가 턱받이하고 이거 죽더먹이던 그거랑 뭐가 다르냐고, 이게. 아니 자꾸 국민을 개돼지로 안다고 그러는데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게 아니고요. 자기네 지지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반기문 별명이 기름장어였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한 수 더 떠갖고 대가리 참기름 바른 장어 새끼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관련해서 어제 헌재에서 정말 통쾌한 판정을 내려줬습니다. 지금 대법관 지명을 한 거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이거 헌법의 위헌이야. 이런 새끼들 뽑아서 올리면 헌법재판소에 위헌한 재판관이 오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직무 정지 이렇게 시킴으로 인해 갖고 추가로 더 이상 지명을 할 수 있는 길까지 퇴로까지 막아버렸어요. 자,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 일치로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권을 가지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명이 이뤄질 경우 재판 당사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임명 절차가 중단이 됐잖아요. 6월 3일 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판관 2명을 이제 지명할 예정입니다. 헌재는 본안 사건 헌법소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명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현재 의회가 이미 이 민주당의 180석 최대 의석을 통해 가지고 리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에 이제 입법권 그러니까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여기에 있는 반면에 이 법을 검사하고 집행할 수 있는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 헌법재판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와 사법부의 이 삼권 분립에 의해 가지고 이미 행정은 정치권, 그다음에 의회는 민주당이 쥐고 있었는데 이제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두 가지를 의회와 행정권을 동시에 주게 되겠죠.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견제를 할 수 있는 게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인 거고 사법부인 거고, 그 사법부의 최고의 존엄이 헌법재판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마저 만일에 진보 진영에서는 또는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그라운드가 된다고 하면 저들은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앞으로 있을 개혁을 막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사실상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든 헌법재판소는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모든 게 윤석열의 조기 내란이 아니었으면, 조기 계엄이 아니었으면 이게 전부 다 윤석열 마음대로 만들어진 상황으로 갔을 거라는 겁니다. 참 다행입니다. 만일 그 내란을 6개월만 미쳐가지고 이번에 내일 모레 퇴임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자기 사람 2사람을 박으면 9명 중에 6명을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박아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단 다음에 뭔 짓을 했다고 치면 그때는 아무리 사법권을 전횡을 해갖고 이걸 쓴다, 행정과 사법권을 전횡을 해서 쓴다고 치면 진짜 민주당을 날려버리거나 말도 안 되는 사법적인 탄압이 가능한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만 참았으면 진짜 이 나라가 계엄을 하지 않아도 또는 계엄을 했어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큰일 근데 날 뻔. 그거를 지 스스로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 시스로 12월 3일 날
걷어차 엎은 거죠. 정말 이거는 천운입니다. 천운. 근데 그 상황에서 한덕수가 또 희한한 말을 했어. 아까 그 뭐야 뱀장어 대가리 네, 참기름 참기름 바른 뱀장. 이거 박지원 의원이 한 얘기였죠. 그거 한번 볼까요? 제가 찾아봤는데 이겁니다. 발표만 했지 지명은 안 했다. 발표만 했지 지명을 안 했다. 한덕수 대행은 뱀장어 대가리에 참기름 발라놓은 소리래. 뱀장어 대가리에 참기름 발라놓은 소리래. 지가 스스로 웃겼어. 그리고 꽂혔어. 발표만 했지. 왜냐면 상상이 됐거든. 순간 상상한 거 라바 대가리에 참기름을 발라가지고 똘꿈틀한 걸 참관했기 때문에 순간 우참을 하려고 최선을 다한 거죠. 아니 이제 발표만 했지 지명을 안 했다. 한덕수 대행은 뱀장어 대가리에 참기름 발라놓은 소리래. 응? 뱀장어 대가리에 팔을 참기름 꼬집습니다. 발라놓은 소리래. 슬픈 생각. 동해물과 백두산. 아니 이제 진짜 이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박지원 의원밖에 없어요, 사실은. 사람 그리고 못합니다. 네. 배기지도 못해요. 저 양반은 네. 하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분이 그리고 사실 이 바닥에서 아이고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잖아요. 그 제일 불쌍한 건 얘는 왜 나왔냐는 거야. 어? 여긴 어디? 법원 행정처장이면서 저기기 때문에 지명받은 후보이기 때문에 법사위에 안 나와 있을 수가 없어서 앉아 있는데 김영민 의원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지나가다 한 번씩 불러서 때려. 한덕수 욕하는데 자기 욕이야. 어? 그 상황에서 이미 한덕수가 했던 임명 자체가 가처분이 되면서 자기는 다른 것도 못하게 됐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묶여버린 거야. 이제 좀 지나면 구속돼갖고 잡혀가서 수사받아야 되겠죠? 에휴, 아 진짜 저는 이완규만 보면 진짜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노무현 대통령이 자꾸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한테 하던 그게 너무 트라우마로 머리에 깊이 박혔나 봐요. 그래서 저 새끼는 내가 진짜 끝까지 어떻게든 처벌한다. 감옥에 쳐넣는다. 철컹철컹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정말. 그래서 이 가처분이 처음 시작됐을 때 저쪽 진영하에서 이게 9명이 돼버렸으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돼서 9명이 돼버렸으니까 이게 가반수만 있어 5명만 있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기각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처분 기각을 시킬 수 있을까 갖고 고민을 때렸는데 마침 그쪽 진영에 있는 변호사가 그저께부터 방송에 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헌재가 이상하다. 헌재 심판관들이 다 배신 때린 것 같다. 9대0으로 지금 이거를 갖다가 가처분 인용을 하려고 한다라는 소리를 자기가 하루 전에 이미 방송을 하더라고. 서정욱 변호사인가 아무튼 그 친구가 그런 식으로 나와갖고 이거 안 된다. 이제 헌재를 믿으면 안 된다. 더 이상 기대면 안 된다. 다 때려 부셔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까지 나왔거든요. 그 사람들 다 4대4 주장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아닙니까? 4대4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이 건에서 9대0이 나와버릴 거를 지들끼리 이미 내부에서 안 거예요. 그리고 헌재도 이미 그 판단 이후에 앞으로 헌재로서의 존재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앞으로 한덕수를 비호하거나 저쪽에서 올라온 탄핵 심판을 기각시키는 짓거리를 할 수 없게끔 돼버린 겁니다. 헌재도 6월 3일 날 이제 제대로 된 판사 둘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들어가 있는 판사들하고 한 5명이 진보 진영 내지는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저 안에서 헌재를 통한 이상한 사법적인 이 변경은 없어질 것이고 되려 지금까지 대법원이나 또는 기존의 사법부가 하고 있던 짓거리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하고 있던 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일일이 토를 달고 문제를 제기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한심해. 그래서- 지명은 했지만 뭐 임명 아니라고? 근데 그냥 웃긴 자기가 게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 것 뿐이래. 지명을 했어. 보도자료를 아래 그렇게 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이걸 거짓말하고 쳐 자빠졌어. 내가 지명한 게 아니니까 헌법 소원 자체를 각하시키라는 거야. 의미가 없다는 차원에서 아니, 무효화시키라는 거야. 보도자료에서 지가 지명했다고 내놓고 이게 공문서잖아요. 공문서를 부정하고 있는
이런 놈이 어디 있어? 아니 그래서 18일 날 그만두고 나면 각하가 되게 되면 다시 재지명을 하려고 한 거야. 예, 근데 아이, 그걸 못하게끔 뚜껑을 덮어버린 거죠. 국무총리실 보도자료에 첨부된 파일과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보도자료에는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이러면서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 그래놓고 이걸 안 했다는. 그래서 아이고, 이것도 이렇게 먼저 일을 일으켜갖고 시끄럽게 할 게 아니라 18일 날 그만두고 난 다음에 진행을 했다고 치면 선거판이고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조금 사그라질 여지가 있었는데 너무나 노골적으로 열흘 전에 이런 걸 진행을 해버리고 딱 시치미를 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기가 지명을 했어. 문제가 됐어. 그럼 자기가 철회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다 변명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비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치 이건 자기가 안 한 얘기처럼 발표만 했다. 발표만 하고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라는 식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 이게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짓거리가 아니라는 거야. 이제는 탄핵을 시켜도 되는 거예요. 이건 사기꾼들이 하는 거잖아. 네. 남의 집에 문 따고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들켰어. 나는 도둑질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결국 왜 들어왔어 이 새끼야? 문도 잠겨 있었는데. 그리고 어차피 자기가 대선을 나가려 그러면 쫓겨나든 아니면 그만두든 해야 되는데 자기는 좋은 모양새로 뭐 탄핵당해서 핍박받고 나오는 모양새로 하고 싶었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탄핵 얘기 외칠 제가 그랬잖아요. 민주당 다 알고 있으면서 조절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근데 역시나 내부에서 그러한 조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무당 말이 맞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는 잘라도 이제는 탄핵을 시켜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계속 두고 볼 거예요. 왜? 제가 지금 정치 행보하고 있는 거 이 짓거리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지지를 좋게 안 본단 말이야. 지 할 일을 안 하면서 왜 저러고 있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짓거리들이 나중에 출마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지율을 받을 수 없는 모양새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안 시켜주면 최소한 5월 초에는 자기가 스스로 사퇴를 해야 돼요.